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롬매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자분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보안 쪽 일을 한다고 했던 35살 남자입니다. 저번주에 한번 어르신하고 야간에 쉬는 시간으로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번에 2시에 쉬러 갔으면 이번에는 제가 2시에 가야 하는데 미친 소리를 해대고 퇴근할 때 정 떨어지는 말씀하셔서 휴대폰 보는 거 잘 봤다고 이제 안 봐준다고 하고 저도 2명 어르신은 처음 겪어서 쉬는 시간 1시간 좀 또라이인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이 어르신들 일단 보안과장님한테는 다음 달부터는 조를 정해서 하자고 말했습니다. 현재 다니는 것 중소기업 골프공 제조업체 보안부서 일단 12개월 계약인데 정규직 심사 통과되면 정규직으로 현재 다니는 곳은 아웃소싱 회사에서 뽑지 않고 원청에서 채용하였고 1년 지나고 3월달에 성과금, 차등 지급으로 나옵니다. 평균 300 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15분, 걸어서 35분 걸립니다. 대기업 아웃소싱 업체는 월시 수정에 350인데 잔업 4-5번 정도 들어가야 하고 토요일 다 출근하고 350 정도 됩니다. 대신 주말 출근 시 특근수당 밥 먹는 시간에도 빼는 시간 없이 전부 근무 시간으로 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은 통근버스 타고 집에서 준비하는 시간, 버스 타는 장소까지 가는데 시간까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거기 대기업 아웃소싱 업체에서 연락 오면 갈까 고민 중입니다. 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자격증으로 다른 업종 도전 가능할까요? 지게차 기능사, 전기 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CCTV 관제사 1급, 건설기계 조종 면허증, 정보기 실 자격 ITQ B급, 한자 상급, 일종 보통, 워드 상급.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자재과하고 공무과가 있는데 현재 자재과 쪽에 문의 한번 해볼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질병과 지게차 업무, 운전 업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게차 경력을 쌓을 생각을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주간만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현재 여기 회사는 자재과 출퇴근 시간이 8시 30분부터 5시 6시이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 시간이고 토요일도 격주로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자재과 과장님한테 살짝 여쭤보긴 했지만 아직 TO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게차 실무 경력은 없습니다. 자격증만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생산직 원서 넣을 생각입니다. 2군데 넣을 생각인데 아마 안 될 것 같고 넣는 거다. 하나는 반도체 회사고 단 한 군데는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는 인턴 채용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 문제가 많네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분? 이 백으로 들어왔죠. 백으로. 이래서 어르신들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좀 내가 낸 대로 하신 분들이 좀 많아, 586 분들 중에. 이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분명 586 분들일 텐데, 586. 좀, 2년 됐다고요? 7년 됐다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60 넘었다고. 아, 586 진짜. 이 다른 공장 가면 안 뽑아줘, 여러분. 이런 분도 안 뽑아줍니다. 왜냐하면, 보통 말 많고 이렇게 꼰대같이 부잖아요. 집에 가라고 합니다, 집에 가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 뭐 백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 백으로 안 들어왔으면 저렇게 행동 못 하거든. 나이 드신 분들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분들 보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좀 까불거든. 자기가 나이 많다고 대접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 다루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장에 좀 채용을 안 하거든. 이 공장이 좀 특이해. 논멜린 공장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안 일 했었고 공장 쪽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공장 쪽 보안을 안단 말이에요. 나는 빠삭하거든요. 그리고 공장 쪽 보안은 나이 드신 분들 채용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채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원래 좀 수그려야 되거든요. 보안은 수그려야 되고 좀 원청한테 이렇게 좀 알람한 것도 떠야 되고 뭐 보고할 게 있으면 빡빡 해야 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저 나이 드신 분들이 하겠냐고 여러분. 저분들이 어디 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 나이만 차가지고. 제가 봤을 때 누가 백으로 넣어준 거 같아. 그게 아닌 이상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알거든요. 보통 보안업체 채용하는 것은 공장 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이에요, 여러분. 중소기업은 채용을 안 해요. 보통 여러분 공장 입구 쪽에 보면 보안실 있고 보안 직원 있으면 보통은 공장 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은 됩니다. 뭐 공장 규모가 이제 건평이 한 5,000평 이상. 보통 큰 공장 여러분. 열심히 다닌다고요? 열심히 다녀야지. 여기 뭐 잘리면 어디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상대하는 방법이 있어. 배째라고 하면 됩니다. 배째라고. 예. 이런 분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상대 안 하면 돼요. 그 녹음하면 됩니다. 녹음해가지고 팀장님한테 전달해주면 돼. 예. 저 녹취 다 하세요. 어르신 녹취 다 해. 예. 방법이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요, 내가 말로 상대하는 게 아니야. 상대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저런 거 얘기하잖아. 다 녹음 다 해놓으세요. 예, 녹음 다 해놓고, 님이 잘못한 거 없어요.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님이 잘못한 거 없어요. 스마트폰 봐도 됩니다. 봐도 돼요. 그냥, 공장에서 있잖아요. 왔다 갔다 보면 돼. 왜냐면 밤에 할 거 없거든. 아니, 밤에 졸린 것보다 스마트폰 보는 게 낫지. 잠 안 자고 가는 게 낫죠, 여러분. 뭐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다 만진단 말이야. 지는 안 만지나? 보지 말라고. 뭐 지가 뭔데? 뭐 얘기해요. 아니 보든 안 보든 팀장님이 난 팀장이 보고받는 사람이다. 당신한테 보고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약간 어떻게 나가면 되냐면 니 뭔데 저한테 지시하고 그럽니까? 저랑 똑같은 보안업체 직원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지시할 게 있으면 저희 팀장님한테 얘기하시던가요. 당신한테 말되는 사람 아닙니다. 당신 얘기하시면 돼, 당신. 아니 밤에 할 것도 없는데 맞잖아요. 밤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자면 안 되잖아. 시간 길고 뭐 어떻게 버텨요, 여러분? 그거 다 녹음해 놓으세요. 녹음하고 기록 남겨 놓으세요. 남겨놨다가 나중에 한번 터주면 돼. 그럼 잘립니다, 이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공장이 좀 많이 이상하다니까? 많이 이상해요. 보통은 젊은 사람 쓰면 젊은 사람 쓰고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 쓰는데 보통 공장은 나이 든 사람들 안 써요. 웬만하면 안 써. 저리 까탈스럽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작이 빠르겠냐? 느릴 거 아니야. 왜냐하면 공장 일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공장 쪽 일해봤는데 밤에는 할 게 없어요. 밤에 진짜 할 게 없어. 낮에는 할 게 진짜 많아요. 낮에는 전화만 한 300개 넘게 옵니다. 전화만. 300개 넘게 와가지고 뭐 공장 전화 이제 공장에 전화 걸면 보안실 연락이 오거든. 그러면 뭐 땡땡 공장 보안실 누구누구입니다. 전화하면 김 부장 말씀이십니까? 연결 드리겠습니다. 연결 드리고 누구 찾으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예.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데 나이 드신 분 못해요. 못해 이거. 내선 전화 빡빡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중견기업 가면 뭐 품질 보증실, 뭐 생산관리실, 생산관리 1팀, 2팀, 3팀 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막 내선 전화 다 있거든요. 여러분 회사 들어가면 아시겠어요? 내선 전화 쓰죠. 내선 전화 맞죠? 보통은 전화 오면 바로 이제 공장에 전화하면 공장 본사로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라 보통 보안실 거쳐서 와요. 그리고 전화 들어서 이제 누가 전화 왔다. 그러면 내선 전화로 연결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를 반드시 거쳐야 돼.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어느 공장이든 간에. 그럼 전화 업무가 정말 중요하고 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공장에서 이제 뭐 일하러 온 사람들. 공장 원청 직원 있고, 하청업체 직원 있고, 예양사 있고, 뭐 식당 아줌마 있고, 청소 아저씨들, 청소 아줌마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이제 그런 하도급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가보면 왜 그런 거 설비 같은 거 있잖아요. 설비 같은 거 이제 거기도 이제 보존실 직원이 있어. 설비 관리 직원인데 거기서 못 고치는 거 있잖아. 못 고치는 거 외주업체 불러가지고 대신 고치는 것도 있어. 그러면 이제 내 방에 때 와가지고 신분증 받고 어느 업체 사장님 성함 줬고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가는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좀 빠릿빠릿해야 돼, 낮에는. 그리고 화물차 같은 거 온단 말이야. 보통 공장 들어가면 화물차 들어오는데 그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공장 안에 공간이 있잖아. 보통 화물차는 막 들어가려고. 그러면 차 잡아야 돼, 여러분. 잡아가지고 무슨 용무로 왔냐. 그러면 차 앞에 대놓으시고 접수 받으라고. 순번 정해서 해야 돼요. 이거 좀 빡빡하거든. 화물차도 말 안 들어, 이게. 기사님도 말 안 들어. 근데 그분들 심정 알아. 빨리 짐 실은 거 빨리 내려놓고 다른 거 잡고 싶다는 거 아는데, 세네대, 저희는 한 40대 왔는데요. 저희는 뭐, 카고차, 25동 카고, 윈바디, 그리고 트레라만 6, 7대, 아니면 트레라 아시죠? 그거. 컨테이너. 그리고 탱크로디 4대. 약품차 한 대여섯 대. 그리고 펄프차. 펄프라고 있거든. 종이 펄프 실은 그거. 그 25돈. 카고 한 10대. 많이 왔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공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차가, 공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화물차가 3대밖에 안 돼요. 그럼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막 집어넣으면 아직 못 나와, 이게. 못 나와요. 네. 엉망진창 됩니다.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낮에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일을 못해요, 이게. 조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멀티가 돼야 되거든. 생각보다 공장이 이 주간근무가 빡빡해요, 이게 주간근무가. 물론 공장마다 틀리겠지. 공장마다 틀리겠는데 이분들 왜 어떻게 들어왔지, 이분들?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나이 많은 사람들 왜 쓰는 거야? 말 많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나이 많았으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원청에서 많이 나와요. 원청에서 분명히 말 나옵니다. 저 영감쟁이 같은 사람 누가 뽑았냐고. 말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뽑았냐고. 일을 잘하면 몰라. 네, 일을 잘하면 모르겠는데 저런 거 있잖아요. 론맨이 상대할 필요 없고 그냥 녹음해 놓으세요. 녹음해 놓고 안 봐준다고. 본인이 뭔데 봐주고 안 봐주고 합니까? 제 상관입니까? 저는 네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라고. 어떡할 건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배짱을 하면 못해. 물론 니랑 트러블을 일으키면 안 되겠지. 근데 이분들 사정이 딱한 분들일 거야. 사정이 딱해가지고 불쌍해서 아마 놔두시는 것 같아. 근데 좀 죄송한데 586분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제가 압니다. 공장이나 이런 현장 일에서 이런 꼰대 같은 분들 진짜 많아요. 이거 안 고치시면 일 못합니다. 앞으로 진짜. 근데 이런 행동하면 앞으로 안 뽑아. 586분들 진짜. 나 걱정된다니까 이게. 아주 나이 대접 받으려고 하고 진짜. 그럼 그만두면 되겠네. 한 분은 그냥 짐 싸들고 가면 되겠네요. 상대하지 마세요. 이러면 상대하지 마. 근데 좀 이상한 공장이네. 정말 이상한 공장이네. 내가 납득이 안 돼, 이게 보면. 네, 보통 공장 사업장은 보통 30대, 40대부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 다 뽑아, 이게. 자존심이야. 무슨 자존심이야. 자존심 있으면 여기 들어오면 안 되잖아. 말이 안 맞잖아, 진짜. 586 꼰대, 진짜. 말이 안 맞아. 뭐 자존심이야. 돈 없으면 무슨 자존심이야. 저 무슨 꼴사나운 행동이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자존심이야.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진짜 586부터 걱정된다, 진짜.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싹 다 은퇴인데.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 여러분. 586분들이 한 가지 아세요? 벼르고 있는 사람도 많아. 공공의 적이야, 공공의 적. 젊은 사람들 싹 다 벼르고 있어요, 지금. 지나간 사람 물어봐, 586 어떻게 생각하냐.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좋아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박혀있잖아. 그러면요, 아예 안 뽑습니다, 그냥. 질려가지고 안 뽑아, 이게. 진짜 불쌍한 양반이네, 불쌍한 양반, 진짜. 아유. 도대체 왜 저런 거야, 진짜. 왜 저런 거야. 이해가 안 되네. 581분도 진짜 더 걱정된다니까.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581분 은퇴하면 일을 해야 된다니까. 제가 왜 걱정되는지 설명드릴게요. 586분들 어차피 은퇴하면 일을 해야 돼. 노후 대비 된 사람도 거의 없단 말이야. 노후 대비. 그럼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통 경비나 청소야. 근데
그 경비나 청소 인원수 관리하고 그 사람들 뽑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여러분 용역업체 같은데 관리자분들 30대 40대야. 근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뽑아 여러분. 아저씨 집에 가세요. 놀러 왔습니까? 아저씨 하고 싶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먹칠하시면 안 되죠. 아저씨랑 볼 일 없으니까 가시라고요. 다시 오지 마시고요.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무슨 선임이야. 말단이지. 이게 제일 치졸한 거니까. 보통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나이 내세요. 나이. 그러니까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보통 나이 내세요. 나이밖에 없거든 가진 게. 이게 제일 불쌍한 거야 이게. 제일 꼰대적인 취약이 뭐냐 하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가진 건 자존심밖에 없어. 나이밖에 없거든. 그 나이. 그래서 나이에 목숨 걸어. 나이 말고는 뭐 빈껍데기란 말이에요 이게.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 어리고 이제 만만하게 보는 사람도 있으면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통하겠냐 요즘에. 요즘에는 저런 행동 보이는 사람 바로 잘린단 말이야 이게. 저거 일단 녹취해 놓으세요. 저 꼰대 저분 녹취 다 해놓으세요 이게. 네. 녹취 다 해놔요.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을 거야. 혹시나 나중에 뭐 총무과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총무과에서 보통 저런 분들 채용 담당이 총무과야. 보통 좀 586 세대분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좀 그 나이 있죠 나이 대접이라는 거 이걸 못 보죠 여러분. 보통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나이만 있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저런 분들이 많아요. 저런 분들이 많아. 공장 같은 데 많아. 보통 나이는 있는데 가진 게 없는 사람. 근데 586도 좀 다른 게요. 이제 나이는 들었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좀 그래도 높은 위치까지 갔다가 재산 있는 분들은 꼰대끼가 있어야 저 정도는 아니야. 꼰대끼가 있어도 챙겨준단 말이야. 근데 제일 최악의 꼰대가 뭐냐 하면 나이만 있고 가진 게 없는 사람. 저런 사람들은 뭐 자기가 나이 대접해서 뭐 챙겨주는 것도 없어요. 보통 꼰대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그래도 꼰대들이 자기 대접해주면 뭐 챙겨준단 말이야. 보통 직장 다니면. 예, 뭐 밥을 사준다든가 술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뭐 일 같은 거 알려준다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꼰대가 면접이 되는데 저런 분들은 그냥 대접받으려면 하고 해주는 게 없어.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자기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가진 건 나이밖에 없단 말이야. 누가 알아줘 이거를. 근데 자기 딴에는 그거 대접받겠다고 젊은 사람한테 이제 자꾸 쏘리게 만드는 거죠. 저는 오래 못 가, 여러분.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 애초에 보안이 뭐예요? 보안이 수그린 직업이야. 수그린 직업.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수그린 직업이에요. 그 못할 것 같으면 집에 가야지 심사 들고. 여기 왜야 여기. 저분도 참 얼척 없는 거예요. 여기 힘들게 들어왔잖아. 여기 그만두면 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이 많아도 여기 살아남으려면 나보다 젊은 사람도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맞춰 나가려고 하고 배워야 한다. 내 진짜 여기 그만두면 갈 데가 어딨냐? 이런 생각 해야 되는데 저분들은 저게 안 돼, 저게. 예.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나이만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아버지 뻘인데 내가 대접받아야지. 이딴 얘기 한다니까. 근데 일은 안 배워. 저러면 아마 다른 현장 직원들하고도 트러블 날 텐데 저게. 보통 보안일이 뭐냐면 좀 여기저기 직원들이 부려먹습니다. 부려먹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 돼 이게. 해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지 이게 뭐 을인데. 원청 직원들 지킨다거나 트러블 나면 일을 못 하는데. 그럼 조금만 버티세요. 로맨이 조금만 버텨요. 어차피 저번 오래 일 못 할 것 같네. 저 581분이 잘 들려 저렇게 되면 안 돼, 저렇게. 저런 분들이 좀 많아. 그 님 세대들 중에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저번에 일했던 거기 아니에요? 저번에 거기잖아.
이 똑같은 사연이죠. 똑같은 사연. 잔업이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잔업이 아니라 이거 그거잖아. 대근 아니야 대근. 대근이잖아 대근. 이거 그 사실상 쉬는 날이 없다는 거야. 쉬는 날 없이 그냥 한 달 내도록 일하는 거야. 한 달 내도록. 그러니까 왜 대근을 하겠습니까?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인원수가. 그럼 내가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거예요.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그분 근무. 근데 인원수가 많은 공장은 대체로 좀 힘든 게 뭐냐 하면 좀 눈치 볼 사람들이 많아 이게. 네, 눈치 볼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 군기도 있어 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근무 환경은 지금이 나은 것 같은데 105명이 엄청 많네 이게. 그러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많이 움직여야 돼. 그리고 저런 데는 또 근무량이 많다는 거는 내가 눈치 봐야 될 사람이 많은 거잖아. 지금 이 영감님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일하는데요. 골프 공장은 여기는 영감님 말고는 없고 여기는 눈치 볼 사람이 엄청 많고 같은 선임 근무자들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상주한 직원들도 엄청 많고. 예. 뭐 돈은 여기가 조금 더 받겠지만 업무 강도는 여기가 좀 있겠네요. 여기는 아마 왔다 갔다도 많이 해야 돼. 많이 걸어야 될 겁니다. 공장이 크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많이 움직여야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좀 피로도 쌓이겠죠, 이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왜냐 순찰해야 되니까 야간에. 순찰하면 공장 규모 크면 이제 그만큼 움직일 시간이 많다고 봐야겠죠. 그런 거 생각 안 했죠, 그런 거. 생각해 공장 규모 크면 공장 거기 돌아야 돼. 보통 야간 업무가 뭐예요? 순찰이잖아요, 순찰. 그리고 CCTV도 많이 달려있어. 그럼 내가 뻘짓거리 하는 것도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큰 공장일수록 CCTV 더 많이 달려있겠지, 이게. 아무래도 큰 공장들은 이런 보안에 예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보안 직원들이 이제 일거수일투 정도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각 근무지마다 이 사람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다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예. 뭐 가든 안 가든 본인 자유입니다. 롬멜님 본인 자유예요. 근데 자꾸 미련이 남나 봐요. 제가 보니까 롬멜님 미련이 남으시나 봐. 어차피 저 위에 저 영감님은 내가 봤을 때는 올해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올해는. 네. 음, 생각 잘 하셔야 돼. 님 아예 그만두면 저기 회사는 이제 영영 못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 쪽은 나이 먹어서 이렇게 그만두면 사실상 갈 데가 없어.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님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 하실 거예요? 왜 그런 생각 안 해요? 님 나이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적은 나이는 정착을 해야 돼, 정착을. 어릴 때야 뭐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좀 차면 만약에 여기 가서 내가 정 못하잖아. 그럼 어디 가실 거예요, 그러면? 보안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경기 실적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만내가 아니라 왜 이렇게 좀 사람이 단순해요, 이게. 어? 이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중요한 게 뭐냐, 님이 보안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어. 그동안 이제 일한 경험 말씀드리면 사실 보안은 경력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워, 이게. 경비를 제외하면 다른 쪽은 쓸모가 없어. 그리고 계속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 난 나중에 갈 데가 없어. 이미 내가 한 군데 일한 곳은 다시 못 가잖아요. 내가 이미 거처한 곳은 다시 재입사가 안 되잖아요. 이수준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논면이 보면 너무 생각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단순한 거. 좀 약간 복잡하게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좀 있다 보면 뭐 직장 옮기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단순하면 안 돼, 님이. 님 보면 굉장히 좀 생각이 단순해요. 저분 내가 봤을 때는요, 어려운 거 하면 안 돼요. 님이 생각해봐. 님이 왜, 그러면 그동안 보안일 안 하고 왜 다른 거를 안 했어, 그러면? 왜 보안일만 몰려 있었어? 내가 그런 어떤 복잡하거나 좀 머리 쓰거나, 아니 뭔가 기술 요하는 그런 쪽 일하기에는 내가 가진 역량이나 어떤 그런 좀 피지컬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안 쪽에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 맞는 게 아니라 머리 쓴 일이 싫어한 거잖아요. 그리고 단순한 게 돈 몇 푼 더 주면 옮기고, 돈 몇 푼 더 준다는 것은 뭔가 일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어? 님 보면 좀 너무 단순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이 먹으면 좀 진지해야 됩니다. 진지하다는 게 뭐예요? 선택이라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나이 먹을수록 어떤 선택 하나에 내 인생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직장도 마찬가지야. 직장도 인생에서 선택이 정말 중요하죠. 무조건 돈 몇 푼 더 준다고 뭐 정말 객관적으로 좋은 회사 옮기면 되는데, 보안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거 돈 몇 푼 더 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근무를 더 시키는 거야. 근무를 더 시키는 거니까 돈을 더 주는 거죠. 그리고 난 여지껏 이런 공장 일하면서 성과급 같은 거 나오는 공장 많이 못 봤습니다. 보통의 최저시급이 최저시급. 지금 일하는 것도 대우가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 밥도 주고, 카드도 밥도 결제해서 먹게 해주고, 그리고 뭐 딱히 하는 것도 없고. 물론 저 어르신들이 힘들긴 하지만 저 어르신들이야 뭐 적당히 비 맞추고 뭐 알아서 나가게 만들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이 먹어서도 10년, 20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만들어야 돼요. 어느 쪽이 가능하겠어요? 위쪽이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아래쪽이 가능하겠어? 내 현재 일하는 쪽이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지금 면접 보려고 여기가 나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 먹었으면. 진짜 걱정된다니까. 혹시 그 롬맨이 혹시 IQ 검사 같은 거 혹시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럼 학교 다닐 때 혹시 공부 같은 거 했을 때 공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성적 같은 거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공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님은 이렇게 뭐 지적으로 아 그래요? 그러면 님인 수준 알잖아요. 내가 어디 뭐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고 일머리가 뛰어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 먹고 어디 막 진짜 뭐 좋은 데 가긴 사실 좀 힘들고, 그리고 그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보안업체만 전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님 그거 아셔야 돼. 님이 뭐 일하다 그만두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그 업체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그만두고 딴 데 옮겨 이제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님이 그만큼 옮기게 되면 그만큼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가짓수가 적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님 여기서 나이가 더 차버리면 또 뽑아주는 것이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 것도. 왜냐하면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좀 답답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답답한 얘기를. 그리고 나름 보안업체 그 팀장님이 신경 써주지 않나?
지금 일하는데 신경 써주잖아요. 근데 여기 옮기겠다면 배신자로 생각하겠지. 아니 그래도 기껏 좀 챙겨줬더니 딴 데로 옮긴다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님이 쉽게 뭐 옮길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미 뭐 일할 수 있는 가짓수가 많고 고를 데가 많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여기 막 옮겼다 쳐. 근데 여기 갔는데 여기서 적응을 못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지금 일하는 거 생각이 안 날까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돈을 더 주고 하면, 보안업체가 돈을 더 주고 하면 뭔가 근무가 빡세거나 뭐 봐야 될 게 많다거나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구나. 보통 이런 큰 공장 같은 게 대기업이면 규모가 크잖아요. 규모가 크다는 것은 들어온 사람이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장 부지도 넓기 때문에 내가 이동해야 되는 동선도 길다는 거죠. 그리고 근무 연수도 많기 때문에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런 데는 아마 조다이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장도 님보다 나이 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나이 어린 사람한테 굽신대야 돼. 할 수 있겠어요? 저런 데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배란 말이에요, 선배. 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선임자 대화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여기 공장 가면 님보다 나이 훨씬 어린데 먼저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임자이기 때문에 선배라고 이렇게 또 대우해줘야 돼.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 그런 것도. 막상 일해보니까 거기에서 못 느꼈던 게 여기에서는 또 힘들게 느껴진다.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이게. 돈도 중요하지만 장래성을 봤을 때 내가 나이 먹고도 잘 버티고 근무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란 말이죠. 자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리고 밑에 거. 제가 가지고 있던 자격증으로 다른 업종 도전 가능할까요? 자격증 많이 따셨는데, 근데 정말 좋은 자격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쓰고 있는 자격증은 일종 보통하고, 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그 지게차 면허증이잖아. 뭐,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운전해본 적이 없잖아요. 보통 지게차 쪽은, 오토캐드 2급 사에서 쓸모가 없어, 님. 뭐, 오토캐드 좀 일할 거 아니잖아요. 설계팀 가서 일할 거 아니잖아. 아니, 이거 2급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좀. 자기 집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게 얼마 되냐고.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많이 따도 내가 현업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들, 써가지고 경력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 그냥 따기만 한 거지, 따기만. 뭐 요즘에 생각해봐, 여러분. 뭐 자격증 많이 따면 무조건 좋은 겁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 근데 이 자격증으로 현업에 종사한 적이 있냐고요. 어떻게 따가지고 실제로 설계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냐고요. 그 캐드를 써본 적이 있냐고요. 도면 작업해본 적이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뭐 지게차 면허 딴 건 좋아요. 땄는데 실제로 지게차 업무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요즘에 지게차 기사들은요, 대부분 경력자를 뽑습니다. 경력자를. 웬만하면 경력자를 뽑아요. 초심자 안 뽑습니다. 안 뽑아요. 왠지 아세요? 지게차는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지게차에 이빨 물려가 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 잘못 각도 조절해가 집어넣으면 파레트 부러지고, 그 파레트에 담긴 소재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파손돼요.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하고 숙련자하고 이 차이가 정말 확연하게 납니다. 속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게차 몰아가지고 이빨 들고 스파리트 이빨 사이 집어넣고 들어올려서 차에다 싣고 창고에 넣고 단순히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걸 잘 넣고 안 부수고 무게중 잘 잡고 일하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지게차는 안전사고 위협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쉽게 보시면 안 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보통 지게차 면접 볼 때도 있잖아요. 경력자들 채용합니다. 경력자들. 지게차 그만큼 위험해요. 많이 위험하고. 그리고 그 지게차 인조 안 해봤으면 실수 많이 합니다. 실수 많이 해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약품 들어있는 팔레트가 있어. 그 짐이 있어요. 그걸 이빨 들고 이렇게 물려서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쏟아버렸어. 바닥에 다 새버렸어요. 그럼 못할 겁니다. 이거. 유해학 물질인데 이거. 머리가 하얘질걸요 아마? 그런 경우 은근 많이 있어 여러분. 초보자 시켰다가 지게차 이거 이빨 잘 물려가지고 들었는데 소재 다 넘어가는 경우. 괜히 경력자 시키는 게 아니에요. 경력자. 저게 잠깐 배워가지고 있잖아요. 숙달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예. 감각에는 중요합니다. 지게차라는 게. 삽질도 많이 해야 돼, 저게. 시행착오 많이 거쳐야 됩니다. 이미 평소에 운전했어요? 노멜이 운전해봤습니까? 운전 잘 안 하잖아, 이게. 아, 전도 나면요. 그러니까, 저게 정상이면 장롱이잖아. 봐봐, 다 장롱이잖아요. 뭐, 아니, 지금 운전도 안 하는데. 아니, 운전해도, 핸들 잡고 운전해도, 지게차는 별개예요, 별개. 좀 감각이 있어야 돼, 저게. 감각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일입니다, 저게. 무게중심이나. 저기 코너 도는 것도 달라요, 자동차하고. 궤적도 다르다고. 아니, 뭐, 지금 운전도 안 하는데, 지게차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좀, 현실 감각 좀 생각하세요, 현실 감각 좀. 제가 보니, 논면이 보면 저 답답해, 이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치와 어떤 현실적인 어떤 위치에 비해서 너무 좀 나쁘게 말하면요. 나이 값을 못해요, 나이 값을. 뭐,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 우리가 나이가 좀 있으면 이분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죠? 30대 중반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깜냥되는 사람인지 알지 않나, 여러분? 내가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 알잖아, 이게. 알아야 될 나이기도 하잖아, 여러분. 이젠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사회 경험도 있고 시행착 거쳐봤으니까 내가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알잖아요. 뭘 노력해도 안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분은 만약에 님이 지게차라고 싶으면요, 지금 그만두고 지게차 우리 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배우고 와야 돼. 또 그러기 싫잖아요. 그러기 싫지 않습니까? 님이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상상 이상으로 많이 답답하신 분이야. 상상 이상으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메타인지나 어떤 그런 좀 현실 감각이 좀 무리신 것 같다. 아무래도 보아님 하시다 보니까. 예. 이해는 하는데 이제는 아셔야 돼요.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이 지게차 쪽은 경력자가 아니면 안 써줍니다. 어디 가든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든.
님은 아예 무경력이고 감각도 없어요. 그냥 님이 오래 봤다고 지게차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 못해. 만약 지게차 자기 땄으면 일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니야. 따기만 하고 끝나면 뭐야 이게. 당장 가서 지게차 운전하고 감각이 있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잖아 이게. 따기만 하고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현재 대기업 생산지 어디서 넣을 생각입니다. 두 군데 넣을 생각인데 아마 안 될 거.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봐요. 좀 굉장히 냉정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좀 생각 정리가 확실하게 될 것 같아서 님 보면 잡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님이 어떤 선택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안 될 겁니다. 반도체는 아예 안 됩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됩니다. 나이 때문에. 반도체는 나이 엄격합니다. 반도체는 보통 이 남자 기준 20대 중반 넘어가면 안 뽑습니다. 여자는 20대 초반 넘어가면 안 뽑습니다. 근데 님은 30 중반이잖아요. 그 생산직 경력도 뭐 없고 대부분 보안이잖아. 예. 그리고 거기다가 뭐 생산직 관련된 자격증은 또 없어요 이게 보면. 생산직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격증이죠. 보통 생산직 자격증이면 이제 뭐 전기산업기사 아니면 전기안전산업기사, 뭐 위험물 산업기사, 설비산업기사 뭐 이런 건데 그거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자격증이에요. 사실상 생산직 지원할 때는 그냥 무스배짱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자, 그리고 제약회사도 또 안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약도. 그리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도 걸릴 거예요. 네. 보통 입사 지원서 넣으면 입사 지원서에 그거 보면 이제 군입대 이것도 적거든요, 여러분.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넣어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상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도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넣는 거라고 있잖아요. 뭐 넣는 건 자유인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해졌죠. 뭐 대기업 생산직 안 될 테고, 뭐 지게차도 힘들고. 자, 그럼 아웃소싱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생각 잘 하세요. 뭐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건데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님은 이제 정착을 하셔야 돼요. 정착을. 정직 달아가지고 쭉 근무할 생각을 해야 돼. 근무할 생각을. 자꾸 옮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안 님 몇 군데 옮기죠. 나중에 나이 차면 옮길 데가 없어 이제. 어디 갈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옮기고 여기 왔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일이 힘들고 뭔가 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어. 또 옮기고 그럼 어디 가실 거예요? 자꾸 옮기기만 하면 누가 좋아해? 옮길 때를 젊었을 때는 옮기는 거지. 나이가 이제 한참 찬 시점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서 정직 달고 고용 안전되고 한 군데서 뿌리 내리고 이제 근무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진작에 써요 진작에. 예. 보통 한 30초반에 이제 자리 잡고 웬만하면 옮기지 않고 쭉 근무하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 여러분? 여기도 사실 엄청나게 오래 근무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맞아요. 정직 딸 수 있으면 정직 다는 쪽으로 근무하는 게 좋아. 여기 정직 달 수 있는 조건은 근무하는 거잖아. 정직 따면 웬만하면 자르지 못하잖아요. 웬만하면. 쭉 근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좀 메탄지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이것저것 잘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가 있으면 이제 정착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옮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으면 어떻게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될지는 잘 하실 겁니다. 제가 요새 너무 어깨뽕이 올라갔다고요? 어떤 것 때문에 어깨뽕이 올라갔습니까? 보안이나 뭐 어깨뽕 올라갈 일이 없는데 없어요 이게. 이게 무슨 뭐 대접받고 뭔가 이제 뭐
신분 상승되고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잘 하시라고요. 선택. 제가 봤을 때 님 여기 말고는 사실 다른 데 가서 막 오래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 걱정돼, 님 보면. 왜냐하면 생각도 단순하고 뭔가 그렇게 그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니까 걱정돼요, 이게. 말하는 것도 좀 약간 좀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한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 이게. 사람 적은 데가 사람 많은 데 가면 적응하겠냐고, 이게. 님이 저는 어리신다고 있어가지고 티가 안 날 수 있겠지만 막상 젊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또 티가 날 수 있어요, 이게. 아니, 뭐, 아가 아니라, 아, 이분 보면 좀 답답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이분 사연 46분째 하고 있거든요. 보면, 사연 또 그냥 있잖아요. 보통 보내면 하나를 주제로 정해, 그걸 적어야 되는데, 이분 봐봐. 하나 보내고, 또 하나 보내고요. 또 하나 보내고. 이분을 본전 뽑으려고 사연을 3, 4개 보냈습니다. 자기 딴에 잔머리 굴린 거야, 이게. 이런 쪽은 머리가 잘 돌아가네요. 보면 사연도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원래는 이거만 보내게 돼 있었거든. 근데 자기 딴에는 이걸로 뭐 이제, 3만원 받겠다니까, 어떻게는 더 집어넣어서 보냈는데, 이게 보시면 사연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3개죠, 3개. 3개짜리 하나로 뭉쳐서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상이 길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좀 약간 고구마 스타일이죠, 여러분. 좀 굉장히 단순하고 좀 진지하지 않아요? 이거 걱정됩니다, 룸멜님. 예. 걱정돼요. 아마 이 영상 올라가면 어떤 반응 보일지 모르겠지만, 님을 걱정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걱정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나이 먹으면 좀 완숙해지고,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어리숙해 보이는 분이 많아가지고, 걱정됩니다. 예. 이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포기할 거 포기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놓치면 안 되고, 그렇게 사셔야 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냥 지금인데 그냥, 예, 쭉 계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어디 도망가 생각하지 마시고. 저 어르신들하고는 그냥 웬만하면 트러블 일으키지 마시고요. 그냥 알아서 나가게 놔두시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아무튼 오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